제가 목감기에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옹알거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최근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AI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을 무너뜨린다라기보다는 그걸 적응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 또는 AI를 활용 잘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갈라놓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기대치 조정, 그다음에 valuation의 압축 영향이 큰 거지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 종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를 비용 절감이나 매출 확대에 연결시키는 기업이 다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토샵 하는 뭐 그런 관련 기업들 주가 다 박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AI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잘 살린다면 주가는 충분히 다시 원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SPYI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S&P 500 기반이고 주가 상승이 미미해서 혹시 추천을 안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SPYI 되게 좋은 커버콜 ETF입니다. S&P 500 기반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SPYI를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뭐 QQQI나 ZPQ나 GPIQ를 말한다고 해서 SPYI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성장을 좀 끼워 넣기 위해서 제가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 콜 ETF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렸을 수는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부터 QLD를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40살이 전 개인적으로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자산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 경험도 좀 있고 30대 때는 요즘 뭐 완전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40대가 진짜 투자 공부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QLD는 뭐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비랑 비상금과 분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나이 마흔이라는 게 은퇴 직전의 자금이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내가 가져갈 성장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40살에서부터 QLD를 매수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이다.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배수랑 QLD를 자동 매수 중인데 매일 매주 매달 중 어느 주기가 더 유리한가요?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나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언제 사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5년, 10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매일 사나 매주 사나 매달 사나 수익률 차이는 아마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총 투입금 그리고 기간이 더 중요하겠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매일 매수하는 게 변동성 아마 평균화, DCA 효과가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멘탈리티 관리에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급여 날마다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 그때마다 나스닥이 올라 있다. 그럼 슬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화의 목적이 타이밍을 배제하겠다라는 거라면 본인이 가장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주기가 정답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계좌는 그냥 매일 매수를 본계좌도 매일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SA에서 타이거 나스닥 100 한도를 꽉 채운 뒤에 일반 계좌에서도 같은 ETF를 10년 장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해외 직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10년 투자다? 그러면은 ISA에 그 나스닥 100 1억 채워버리고 그냥 그 가만히 두는 거는 정말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도 같은 상품을 이어서 매수하는 건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함을 유지하는 게 더 장기 복리에 유리하기도 하죠. 해외 직투가 번거로우면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도 상품이지만 지속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환율이나 뭐 그런 것들 너무 복잡하다. 막 달러랑 원화랑 막 이 수익금 차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계좌에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SA 1억 채워버리시고요. 자, 같은 계열의 질문인데요. ISA 계좌 1억 한도를 나스닥 레버리지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레버리지와 배당을 반반 남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상품이랑 뭐 미국 배당 다우 존스 같은 거를 섞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성장을 만약에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레버리지 비중을 높이는 거는 뭐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손실 상쇄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인지를 확인하고 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리티 관리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SA 계좌에서 배당주는 뭐가 좋을까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딸 계좌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요즘에 슈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SEHD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 계속 빠지면 좀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슈드죠.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늘 한 1,000만 원씩은 가져가는 것 같고 코렉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라고 해서 그 디보라는 상품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수익률도 한 5, 6% 나오고 배당도 잘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딱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책 홍보했던 거 있잖아요. 그 책에 보시면 뭐 플러스 고배당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개만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 44640이랑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투 슈드랑 ISA 계좌 슈드 적립식 매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절세 중심이면 ISA 계좌에다가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 쇼츠 하나 올렸잖아요. 그렇죠? QLD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매수 매도의 타이밍과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직투로 하시고 내가 만약에 배당을 목표로 하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그럼 ISA에다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절세 중심이다 싶으면 그냥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그냥 깔아버리세요. 근데 이제 저처럼 달러 자산 자체를 그냥 직접 투자하고 싶은 걸 좋아하시면 양쪽을 다 키우셔도 되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QLD를 메인으로 모으고 있는 중인데 빅테크의 비중을 더 키우기 위해서 MAGS를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우리 그 Magnificent 7이라고 해서 탑 7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 집중된 ETF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유튜브 보니까 검색어 Q탑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위 30개 모아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QLD랑 상위 구성 종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QLD 하나만 모아. 근데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복리가 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MAGS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위 30개짜리 ETF를 곁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QLD 전체를 팔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상품이 남아있다라는 건 좋은 거죠. 결도 같으니까. 그래서 빅테크의 비중을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의도를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일부 거치식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건 전략상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QLD를 메인으로 간다 치면 MAGS는 수익 극대화용 양념 정도 곁들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SA 질문이 정말 최근에 많았어요. 제가 물론 ISA 계좌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기도 했지만 얘는 절세 계좌니까 국내 상장 ETF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상품에는 동일 구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동성이나 추적 오차나 뭐 운용 철학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미국 상장 ETF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ISA 계좌를 1억을 다 안 채우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절세도 너무 중요해요. 저도 개인 사업을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이 상품의 질, 전략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투 비중을 많이 높여두고 있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랑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1년에 많이 넣어봐야 한 600만 원 넣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애매한 목 감기랑 코 감기 때문에 좀 짧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